이번에는 중국의 숫자 2, 그리고 다석유형의 생명철학적 숫자 2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숫자를 주로 점치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 주역과 하도낙서라고 그래요. 뭐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 개인의 인생과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화를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고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미래를 알고 싶어 했어요.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했던 거지. 불행을 피하고 행복의 길로 나가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불행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점을 쳤어요. 요새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을 때는 뭐 오늘날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당히 과학의 바탕을 두어서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상당한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도 한계가 있는 예측이지 미래의 운명을 다 결정하거나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는 불행이 닥친다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오늘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래의 운명이 운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기 위해서 점을 쳤다. 점을 치는 방식으로 숫자와 도형을 사용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은 주역인데 주역 가운데서도 음양 8궤 64궤라고 그러죠. 주역을 이루는 기본 체계예요. 음과 양은 합해지조는 양지 바르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그늘진 것을 음이라고 하는데 이 양은 또 하늘을 나타내고 굳세고 강한 걸 나타내고 음은 땅을 나타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음양을 기호화해서 양은 하나의 작은 선분으로 표현했고 음은 가운데가 끊어진 작은 두 개의 선분으로 표현했어요. 이걸 효라고 하는데 이 음과 양의 효를 세 개 겹쳐가지고 하나의 궤를 만들었어. 세 개 겹친 것은 이 사람들이 세계관에 이 세계와 우주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생명 또는 인간 이 셋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천지인 이 세 가지로 세상과 우주를 이해했으니까 이 세상과 우주는 세 겹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 겹으로 놓고 본 거지. 그래서 음양의 효를 세 개 겹쳐서 하나의 궤를 만들고 이 세 개의 그 조합을 나열해 보니까 8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8개라고 했어. 이 또 8개를 세 개 겹친 것을 음효, 양효 세 개 겹친 것을 하나 더 중집시켜서 6개로 만들었어요. 6개로 겹쳐 놓으니까 64개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64궤라고 했어요. 또 8궤를 지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결합시켜서 건궤는 하늘을 나타내고 태궤는 큰 연못을 나타내고 리궤는 불을 나타내고 진궤는 우리를 나타내고 손궤는 바람을 나타내고 감궤는 물을 나타내고 또 간궤는 산을 나타내고 곤궤는 땅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걸 8궤라고 그래. 이걸 조합해서 문왕이 조합한 것을 문왕 8궤라 그러고 또 그 이전에 복희가 만든 8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복희 8궤를 또 복희가 만든 8궤를 복희 8궤라고 그래요. 이 8궤를 가지고 또 64궤를 가지고
그걸 풀이하는 것이 이제 점이야. 점을 치는 거예요. 주나라 사람들이 점을 치는 방식이 통에다가 대나무로 잔 가지를 50개를 통속에 넣고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무를 손으로 이렇게 뽑아내요. 자꾸 뽑아내서 마지막에 남은 수가 홀수인가 짝수인가. 홀수면은 양이고 짝수면 음이겠지요. 그래서 그게 한 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되풀이 반복해 가지고 효를 쌓아서 괴를 만들고 또 8개가 되고 64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풀이해서 운수를 점치는 거예요. 이렇게 음효, 양효를 나눠놓고 이걸 겹쳐서 괴를 만들고 또 이걸 조합을 해서 8개를 만들고 또 64개를 만들고 이러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이런 기호와 부호를 또 숫자를 이게 조합을 만들어도 이건 숫자와 기호와 도형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영험한 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기다가 무슨 뭐 연못이니 산이니 강이니 이런 걸 연결시켜서 점을 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숫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숫자와 도형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산과 강, 연못과 불, 바람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가능하면은 현실 세계와 관련 지으면서 그 환경과 연결시키면서 또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지. 함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통에다가 대나무 가지를 50개 넣어서 이게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점을 친다고 하는데 그 대나무 통과 대까지 50개가 무슨 신통한 영험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흔드는 사람의 손,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는 사람의 손, 이건 영험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생명은 예감 능력이 있으니까 생명은 예지 능력이 있거든. 뭘 직관하는 능력도 있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은 세상의 변화와 낌새를 느낄 수가 있거든. 함석권 선생은 대나무가지로 점을 친다고 했을 때 영험한 것은 사람의 손이라고 했어요. 손이 영험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아주 한정된 얘기지. 사람의 손이 영험하고 사람의 어떤 예감과 예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정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과 역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더듬어보고 헤아려보고 느껴보는 거지.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전환 말기, 한 나라가 전환 후환으로 나눠지거든요. AD 25년경에 후환이 시작되는데 전환 말기에서 후환에 들어가면서 이런 하도와 낙서, 강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무슨 이 숫자로 된 도형이 나왔다는 거거든. 그것이 미래를 점치는 뭐 신통한 어떤 그림이고 숫자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언서지, 예언이 담겨있는 국가의 운수를 결정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무슨 그런 숫자와 도형이 나왔다는 건데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도참 사상은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도 아주 유행했잖아요. 조선왕조에서도 유행했고 조선왕조가 망한 다음에도 정감록이니 무슨 계룡산이니 해가지고 도참 사상은 아주 있었던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숫자와 도형을 가지고 인생과 국가의 운명을 점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을 결정론적으로 보면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거죠. 숫자와 도형에서 어떻게 인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거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숫자와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숫자와 도형에 머물지 않고 숫자와 도형에다가 자연 물질 세계의 환경적 요소를 자꾸 덧붙였어요. 거기에 오행사상이 들어가고 4가지 방위가 들어가고 또 사계절이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풍수사상이 들어가고 생태적 환경, 자연 환경
이 물질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과 숫자와 도형을 결합시켰다. 그 숫자와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 환경, 자연 환경 결부시켜서 인간의 삶과 역사의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 이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수학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수학 자체를 넘어서서 수학 도형을 넘어서서 자연 생명세계와 연결짓는 거, 자연 생명세계와 관련시키는 거. 그래서 인생과 역사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한 거, 내다보려고 한 거. 그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잘못되면 이걸 결정론적으로 그냥 미래를 점치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미신이고 비과학적이다. 기하학적 도형과 숫자를 넘어서서 자연 생명 세계를 확장해서 나가려고 한 거, 종합적으로 생각하려고 한 거,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주역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는데 아주 주역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사고를 지워버리고 주체적인 생명 철학으로 재해석해버렸어요. 흔히 주역은 점치는 책이라고 했는데 유영모는 주역을 한마디로 내 생명은 내가 살자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주역을 오래 연구한 통영철학을 한 송인창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주역 연구가거든.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주역을 이렇게 내 생명 내가 살자는 걸로 이렇게 파악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송인창 교수 말씀이 그게 옳은 말이다. 주역의 본질과 목적은 그런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역은 음양 8궤 64개를 가지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생명을 또는 국가의 삶을 건전하고 힘있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거였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삶을 제대로 바르게 힘있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니까 유영모 선생님처럼 주역은 내 생명 내가 살자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게 옳은 자세지. 이렇게 내 생명 내가 살자, 주체적으로 살자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숫자와 도형은 도구나 수단에 지나지 않고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고 모든 미신적이고 운명론적 사고는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그랬어요. 8개, 복귀 8개, 문왕 8개 이러는데 복귀 8개, 문왕 8개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놀던 유치한 장난감이라 그랬어.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놀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한 더듬어서 장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본 유치한 장난감이다. 그러나 이것도 잘 이렇게 유치한 장난감이지만 오늘 잘 사용해서 다듬어 보면 만들어 보면은 뭔가 의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복귀 8개, 문왕 8개를 완전히 우리식으로 바꿨어. 이 자신의 생명 철학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라고 바꿨냐면은 8개를 건태, 리, 진, 손, 감, 간, 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을 의미하거든. 이거를 유영모 선생님이 뭐로 바꿨냐면 하늘은 마음, 큰 연못은 눈, 리, 불은 그대로 불, 우레, 진꾀는 울, 바람을 뜻하는 손꾀는 발이라고 했어요. 움직이니까. 바람을 움직이잖아. 이리저리 가잖아. 다니는 건 이리저리 다니는 거니까 발. 감, 물꾀는 그대로 물. 산을 나타내는 간꾀는 하늘을 향해 내면 지구 이마거든. 이마. 하늘을 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이마다. 또는 하늘을 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임이라 그랬어요.
땅을 나타내는 본캐는 몸이라고 했어요.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신토불이.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땅은 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복희팔계는 맘, 눈, 불을, 발, 물, 임, 몸 이렇게 해서 맘, 눈에 불을 올려 우러러보면서 위로 발을 내딛는 무릎을 이마에 이고 나간다.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이렇게 풀이된 복희팔계는 자기 생명의 근원 전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마음 눈에 생명과 정신의 불을 피워 올려서 위를 향해서 발을 내디디며 삶의 물음을 내걸고 앞으로 나간다.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명 철학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유영모의 씨알 생명 철학이 이런 거거든. 솟아올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운명론적이거나 결정론적인 요소가 말끔히 제거되었잖아요. 신비주의적이거나 모호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또 문왕팔계는 마음, 울, 물, 임, 몸, 발, 불, 눈 그렇게 읽었어요. 앞부분 마음, 울, 물, 임은 마음이 울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줄곧 울어서 우는 마음을 이마에 인다. 물은 물음을 나타내며 마음이 울 이유를 뜻한다. 다석은 마음이 울 이유를 비워둬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울 이유. 마음이 울어야 되는데 울 이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그 이유를 비워야 된다. 늘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울어야 하는 이유는 변함없이 영원한 정의, 다시 말해 부력의 정이라고 했어요. 부력의 정. 주역에 세 가지가 있거든. 변역, 교역, 부력. 변역은 늘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것 속에서 어떤 길을 찾는 거예요. 교역은 서로 변해, 서로 바꿔, 서로 변해가는 거예요. 서로 작용해서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지. 이게 교역이에요.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해. 상대가 변하면 나도 변해. 이 서로 변하는 가운데 길을 찾는 거예요. 또 부력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지. 그리고 서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서로 변하는. 그러나 또 변하지 않는 불력이 있어요. 불력의 세계가 있어요. 문왕팔계의 뒷부분 몸발불륜에서 몸은 땅을 나타내고 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다. 다석에 따르면 내가 땅, 곧 내 몸을 밟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밟는 것은 나를 밟는 것이고 내 마음을 밟고 마음의 장소를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몸발불륜, 내 몸을 먼저 밟아 불륜, 다시 말해 눈에 불이 들어오게 하여 눈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몸을 먼저 밟아서 불륜, 정신의 눈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 몸을 밟음으로써 정신의 눈이 밝아지고 다시 밝은 눈은 몸을 밟고 몸 세계를 뚫고 나간다 그랬어요. 정신이 몸을 뚫고 나가는 거지. 정신이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영모 선생님은 주역을 기륭화복을 점치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점치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살리고 고양시키고 높이는 그런 것으로 바꿔놓았지요.